노인을 일컬어 보통 꼰대라고 하지요. 노인들을 꼰대니, 들딱충이니, 노털이니 하며 비하하는 세태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꼰대라는 말은 언제부터 왜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꼰대라는 말은 꼰대기, 번데기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나이 든 어른들이 번데기처럼 주름이 많은 것에 빗대어 꼰대기, 꼰대, 꼰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다 꼰대일까요? 흔히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혹은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꼰대라고 하지요. 최근에는 슈퍼 꼰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꼰대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어디서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어떻게 나한테, 내가 그걸 왜, 육하원칙 들어보니 어떠세요? 적응이 좀 가시나요? 정작 자신은 잘 모르지만 남들은 당신을 꼰대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외모가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까지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꼰대와 어른은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거 아시나요?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꼰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멋진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꼰대라는 말이 저절로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다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아도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하면서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이 이런 류에 속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도 사람들의 이러한 폐쇄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 간의 세대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꼰대인 줄 알면 꼰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꼰대의 특징과 꼰대로 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어보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꼰대라 말할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맞다는 생각이 확고해서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꼰대는 자신의 시각이 유일한 옳은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전이나 자신의 세대의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곤 하지요. 두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꼰대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적응하는 것을 꺼리며 오히려 과거의 방식과 관행에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고 일방적인 강요하기입니다. 꼰대는 종종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우선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관심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만 편한 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특성입니다. 당신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7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상대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는 조언하려 들지 말자. 이 원칙만 지켜도 사실상 꼰대라는 말을 들을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많은 꼰대질의 시작은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야, 그건 말야 라고 시작하는 것이 문제이다. 상대방 바로 옆에서 고민하고 있는 소리를 듣더라도 곧바로 조언을 시작하지 말라. 너무 입이 근질거린다면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지 말고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시작하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원치 않는 스킨십은 추행이지만 원해서 하는 스킨십은 로맨스이지 않나요? 두 번째, 지나온 순간과 현재의 상대방을 비교하지 말자. 우리 때는 낭만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패기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좀 제발 그만두어라.
지금 허덕이는 젊은 세대들이 당신보다 절대적으로 타고난 능력치가 떨어져서 매일 도서관에 들락거리고도 힘들어하는 게 아니다. 나도 겨우 30대 초반의 나이고 나 때도 취업이 만만치 않았지만 나와 34살 차이 나는 세대는 나 때보다도 더 힘들었고 나와 910살 차이 나는 세대는 그보다도 훨씬 더 힘들다. 그냥 고성장 시대에 태어나서 무얼 하더라도 얻어 걸릴 확률이 컸다면 지금은 그것이 훨씬 힘들어졌다. 당신이라고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데모만 하고 기타 치고 놀다가 취업이 되었을 것 같은가? 그들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따뜻한 조언을 시작하라. 그리하면 누구도 당신을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어떤 일을 처음 하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지금을 비교하지 않기. 당연히 모든 것이 익숙해져 있는 당신에게는 초심자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걸 곧바로 그것도 못해. 나 때는 처음부터 날아다녔어 라고 하지 말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진짜 날아다녔나? 그랬으면 왜 현재 포지션에 당신이 있었을까? 훨씬 더 잘 나갔어야 하는 게 아닐까? 당신에게 지금 익숙해진 그 일을 하기 위해 걸린 시간을 대략적으로 생각하라. 그에 맞춰 차근차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제대로 된 멘토가 되는 길이다. 네 번째, 지시어를 삼가하고 권유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해라는 말은 길이 하나밖에 없을 때에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게 단 하나밖에 없던가?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위험 요소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또한 그런 단정적인 지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업무상에서 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법이다. 이럴 때 종종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상대방은 당신의 아바타가 아니다. 인격과 고유의 생각을 엄연히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설령 당신이 그보다 훨씬 월등한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당신이 무작정 지시조로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뛰어난 능력과는 사뭇 다른 바닥 수준의 인격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 다섯 번째, 인간 극장형 위로를 하지 않는다. 겨우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그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구에서 우주에서 가장 힘들어야 힘들다고 티낼 수 있는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아픈 것이고 감기 걸린 사람도 손가락에 티눈이 난 사람도 모두 아픈 것이다. 상대방의 아픔, 크기가 다른 아픔보다 작다는 식으로 말하려 들지 말라. 공감은커녕 반감만 살 뿐이다. 여섯 번째, 나이로 구분하지 말고 능력으로 구분하라. 후배들과 종종 고깃집을 가게 되는데 보통 내가 하는 첫 마디는 너 고기 잘 굽냐? 이다. 여기서 자신 있게 그렇다고 하는 사람과 머뭇거리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머뭇거리는 사람에게서는 곧바로 집게와 가위를 뺏는다. 나는 고기를 맛있게 먹으러 온 것이지 후배한테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전체를 위해 가장 이득이 되는 행동임을 명심해라. 일곱 번째, 조언을 하고 그 뒤는 잊어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다. 조언을 해주고 나면 그것으로 그냥 잊어야 한다. 컨설팅을 받은 기업이 그 사항을 실제로 수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해당 기업이 하듯 조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항들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언을 들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 왜 자기 말대로 하지 않았냐고 하는 순간 꼰대질이 시작된다. 설령 그 조언이 절대적으로 옳았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을 나무랄 필요는 없다. 당신도 그 사람이 옥이 아닌 석임을 알았으니 더 이상
그 사람에겐 조언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열린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경험에 개방하세요. 새로운 아이디어, 문화, 기술 등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을 열린 사고로 이끌어줄 거예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다르고 각자의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중심 센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피하고 타인의 필요와 관심을 고려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노련하게 삶을 즐기세요. 나이가 들어도 삶을 즐기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연결되며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것이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 중 하나예요. 꼰대질은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젊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낡은 사고방식을 강요하며 설교를 늘어놓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꼰대는 꼭 나이가 많아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 성향과 이념 성향이 특정한 쪽에만 꼰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른과 꼰대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른은 단지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품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다. 어른이라는 말은 어리 있는 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아도 얼마든지 어른이 아닐 수 있다. 꼰대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누구든 꼰대가 될 수 있다. 3, 40대까지는 세월의 흔적이 쌓여 삶의 자산이 된다. 세월의 흔적이 쌓이는 것만큼 존재와 삶이 성장하고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 그러나 50대 이후부터는 그간 쌓인 세월의 흔적이 고착화되면서 점차 삶을 억압하고 가두는 역기능 쪽으로 기운다. 소위 꼰대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꼰대로 추락하지 않고 어른으로 비상하려면 쉼없는 물음과 진실탐구를 통해 이전까지 쌓아왔던 세월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 그래야만 꼰대로 추락하지 않고 어른으로 비상할 수 있다. 사실 꼰대와 어른은 백지장 한 장 차이다. 꼰대는 이미 도달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고 어른은 아직도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다. 꼰대는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고 어른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꼰대는 일방통행의 사람이고 어른은 쌍방통행의 사람이다. 꼰대는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이고 어른은 무한한 진리의 세계에 열린 사람이다. 꼰대는 자기를 절대화하는 편협한 사람이고 어른은 자기를 상대화하는 겸허한 사람이다. 꼰대는 삶의 다양성에 눈뜨지 못한 사람이고 어른은 삶의 다양성에 눈뜬 사람이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 존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러러 받들다라는 뜻이지요. 이 말은 즉, 존경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스스로 존경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은 우리나라에서 대우를 받는 존재입니다. 전철을 무료로 탈 수 있으며 임산부와 함께 별도의 지정 자리에 앉을 수 있지요. 때마다 노인을 위한 행사를 합니다. 가정의 달, 노인의 달,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를 열고 노인에게 풍성한 대접을 합니다. 오늘은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어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백발이 성성하다고 해서 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든 티를 내지 말고 젊었을 때처럼 똑같이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 깨끗해야 하고 더 옷에 신경 써야 하고 더 상대방 말을 들어주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잘 어울려주고 더 지갑을 열고 더 포기해야만 한다.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산다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하는 일 없이 그저 세월 가는 대로 나이만 먹었다면 그는 어른이 아니라 어리석은 늙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제의 청춘이 오늘의 백발노인으로 변해가면서 자기 성찰을 통해 배려하고 격려하는 생활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철이 난다는 것은 그릇된 행동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늙을수록 유행에 뒤떨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옷을 입으시는 분, 비싼 구두, 비싼 넥타이, 비싼 보석, 비싼 차를 갖고 쓰고 먹어야 늙은이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 또 그렇게 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젊은 놈들은 하면서 욕설을 뱉으시는 노인,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하면서 어렵게 살던 일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사람, 몸에 좋고 특히 정력에 좋다면 가리는 것 없이 아무거나 찾아 드시는 분들 등등. 이런 노인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늙은이로서 젊은이를 질책하면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되면 됩니다. 넉넉하고 윤택하지 않아도 삶이 그윽하고 만족스러워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어디에 살아도 즐겁게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고마워하며 살 수 있는 노인. 언제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 자신의 주변을 흐트러지지 않게 정리하시는 어른. 이런 노인이 진짜 존경받는 노인이 아닐까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을 버리고 경험을 취하라. 노인의 과거 경험이 같이 있지만 급변하는 요즘 사회에서는 현실과 괴리되어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려 과거의 경험이 족쇄가 되어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이의 경험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대신에 웃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자한 웃음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돕고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뱉는 불평은 아랫사람에게 선물이 아닌 배설물일 뿐입니다. 요새 젊은 놈들은 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뱉으시는 노인. 옛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혼자만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옛날에는 이라고 목에 핏대 세우시는 분들. 젊은이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동하셨나요? 책임감 없이 분풀이를 하기보다는 격려를 해주세요. 나 자신도 젊은 힘든 시기에 그런 말이 듣고 싶지는 않았나요? 마음은 비우고 감정은 채우세요.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며 감정을 채우는 것은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세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유익한 것은 남 주고 유용한 것을 선택하라. 늙으면 내게 이익이 되어 부유하게 해주는 것보다 내게 쓸모가 있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노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외모뿐 아니라 내면도 깨끗이 가꾸고 긍정적이고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보하세요. 감사하며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젊은이가 되도록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잘났어도 못난 척하는 것입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은 잘났어도 못난 척하며 주변에서 오히려 칭찬하며 알아줍니다. 고집스럽고 깐깐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관대함과 겸손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히 대합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겸손 이상의 미덕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인재는 넘쳐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것을 알아도 모른 척하며 관심을 가지는 방법은 대화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어른들은 꽉 막혀 있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자기 주장만 강하다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대화의 시작은 경청으로부터 시작되며 알아도 모른 척 다가가는 것은 가장 좋은 경청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얻는 것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 있어도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게 가장 민감하며 예민한 존재라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이 넓은 만큼 부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궁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짠돌이 중에서 존경받는 인물은 없다고 합니다. 지갑을 열고 돈 내기에 망설이지 마세요. 경제활동이 멈춰진 노후에도 돈이 있어야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돈의 역할은 인간과의 소통, 사랑, 관심의 표현입니다. 돈 없다고 화내는 노인이 되지 말고 소통과 관계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사상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들과의 소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이 있더라도 현재 나의 고통이 제일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농담처럼 웃을 수 있으며 비판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도 우리와 다른 세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이들에게 사생활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들의 사생활은 그들만의 것이며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덟 번째, 고집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릴 때는 부려야 합니다. 노인이 고집을 세워 자신의 논리로만 일관한다면 젊은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고집은 한낱 우둔한 늙은이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듣는 것을 막는데 오고 가는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소통이란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상대방이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고 지혜로움으로 무장하고 서로의 진심이 오고 가는 소통을 위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리거나 무지하다 생각하여 무시하고 내가 맞는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은 나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하나에 존중할 수 있는 인격체로 대해주세요. 열 번째, 입을 적게 열고 듣기에 열중하자.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젊은 이들의 말을 경청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넓고 젊은 세대의 생각도 다양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수칙만 잘 지켜도 우리는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고 여생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마음껏 도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의 의무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어른이 있다면 그는 사람을 많이 사랑한 사람일 것입니다. 인생은 80부터라는 말이 생겨난 지도 오래입니다. 우리가 몇 살이 되었던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난 인생의 참맛을 알고 자신의 노후를 멋지게 만들려면 자신의 철학으로 철저히 단련하고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접받는 늙은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존경받는 어른이 될 것인가는 순전히 우리의 의지로 탄생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만 먹고 백발만 난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남을 잘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것이 어른입니다. 남을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사람은 연령이 적어도 어른이요. 남의 용납만 받고 덕을 입기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미성년자입니다. 남의 용납을 받기보다는 남을 위하고 덕을 베푸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면 우리의 노후가 좀 더 풍성하지 않을까요? 어른이란 단어는 존경과 소통에서 온다는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저분은 그래도 대화가 되는 분이셔라는 말만 들어도 존경받는 어른을 위한 첫걸음이지 않을까요? 인생 60부터 인생 80부터 점점 인생 시작이란 숫자는 늘어가고 TV 시청을 여생을 보내기보다는 존경받고 소통하며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어른,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떠신가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욕심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 존경받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지요. 자칫 잘못 말하면 약점을 잡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한 관계라고 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상대에게 곧 질투가 되고 나의 단점은 곧 상대의 위안거리가 됩니다. 적당한 선을 잘 지키고 말을 한다면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더 들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의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 자랑이나 내 단점을 말하더라도 영향받지 마세요. 행복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이니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무심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 10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남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내 사생활이나 치부를 드러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필요 이상 나의 사생활을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깊은 사생활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것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더 타인의 비판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사람인 이상 반드시 남들에게 말 못할 치부가 하나씩은 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게 치부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술김에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이다. 지금부터는 그런 치부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결코 남들에게 떠벌리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치부란 개인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의 치부나 내 친구의 치부는 물론 여러 인간관계에서 알게 되는 다른 사람의 치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장 많이 뱉는 말 중 하나는 바로 너만 알고 있어야 해이다.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얘기임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에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하지만 이미 내 입 밖을 떠난 말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된다. 내가 내 입을 다스리지 못했듯이 그 치부를 들은 사람 역시도 절대 입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버린 치부가 알려져 곤란해지더라도 결코 남을 탓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치부를 함부로 드러낸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남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본인의 입을 탓하고 스스로 반성하라. 내 입을 떠나게 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밀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살이 붙어 결국 처음에 치부를 넘어서게 되고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한다. 두 번째, 절대로 생색내지 마라.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생색을 내고 어떻게든 남의 입에서 칭찬이 나오게끔 행동한다.
하지만 절대로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남의 반응을 기대하고 바라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것에 대하여 마구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선행을 빗발하게 만들고 유치하고 옹졸해 보이게끔 만드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은 다른 누구의 눈에는 기고만장하고 오만해 보이기까지 한다. 선행을 하고서도 욕먹는 것이 바로 생색을 내고 남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선행을 했다면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더라도 그것을 결코 티 내려고 하지 마라. 그저 무언가를 베풀고 좋은 일을 했다면 그뿐으로 생각하라. 하지 않은 것만 못해지는 수가 있다. 세 번째,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여기저기 떠벌리지 마라.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누구나 삶 속에 저마다의 목표는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좋을 것이 없다. 어차피 목표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다. 한번 정한 목표를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목표를 여기저기 말하고 열심히 했어도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내 목표를 알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사거나 무시당하거나 한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가 있다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한다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목표를 얘기했을 때 응원을 받기는커녕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다. 그건 해봤자 소용없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이런 말로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개화하려는 꽃을 억지로 꺾어버리는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즐비하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뭉개려 할 것이다. 내 목표를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결이 맞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면 그저 혼자서 묵묵히 나아가라. 목표를 이루고 나서 남들에게 얘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남들에게 부러운 감정을 들게 하고 경외심을 들게 할 수 있지만,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목표를 말한다면 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크나큰 방해가 될 것이다. 또한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친해도 서로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신경 써준다는 상대방의 조언조차도 도움보다는 방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직 시작도 하는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네 번째, 돈 자랑을 하지 마라. 사람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존재이다. 앞에선 다들 박수를 쳐줘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질투하는 게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하자. 특히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나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의 강도는 세진다. 사람들은 모두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등이 그렇다. 이런 자랑은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서로 간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윤활유가 되는 법이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을 들어주며 칭찬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분위기가 화기애애지는 것을 보아 자랑의 좋은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많은 자랑들 중에서도 돈에 대한 자랑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돈이란 놈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그 대화의 상대방이 누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분명히 있다. 돈은 아무 의미 없다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돈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고민 중에 대다수의 고민들은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돈 얘기는 절대로 꺼내지 말라. 얘기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돈을 자랑한 사람은 자칫하면 친구를 잃거나 내 자신의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반드시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개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은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돈이 없어 친구를 만나지 못하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또는 자식에게 사줄 물건조차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내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와 의가 상하거나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여서 그 친구를 잃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돈은 바닷물과 같기에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서 돈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내 인생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친다. 다섯 번째, 나만의 신념을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각자의 신념과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 하지만 이 신념과 철학은 결코 모두 일치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은 다른 사람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법이다. 따라서 나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마라. 개인마다 다른 것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설득하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일지라도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상대방이 귀 담아듣지 않을 때는 굳이 말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는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다. 그 상황은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바로 그때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척이나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무리 도움이 되고 인생의 보물 같은 조언일지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입이 아파가며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 내 말을 소중하게 여겨줄 사람은 그 사람 외에도 무수히 많고 많다. 상대방에게 헛된 기대심을 갖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상대도 좋아하겠지라고 얘기했다가 시큰둥한 대답에 실망한 적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기억하라.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라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이롭다. 침묵 또한 언어의 일종임을 명심하라.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배우지만 입을 다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지혜를 둘러싸는 담은 침묵이다라는 말은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다. 자신의 지나간 생을 돌이켜볼 때 입을 잘못 놀리거나 말을 덧붙여 후회한 일은 있어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침묵도 일종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 어휘가 풍부해진다. 많은 어휘를 알더라도 침묵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예 또는 아니요, 좋다든가 싫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말은 모르는 것과 같다. 일곱 번째, 남의 단점을 결코 발설하지 마라. 남의 안 좋은 점을 제3자에게 떠들어대며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남의 단점을 말하려거든 반드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남을 비난한다는 것은 내 자신도 비난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의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간다.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는 행위는 자의식에 금을 가게 하기에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심에 손실을 주고 원한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보면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또한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충고는 굳이 하려고 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충고여도 그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따라서 정말 긴밀한 관계가 아니거든 함부로 하는 충고는 잘해야 본전이고 보통은 손해를 보는 법이다. 그래도 굳이 하고 싶다면 결코 자랑질하듯 하지 마라. 좋은 충고는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다. 결코 시계를 꺼내어 자랑하듯 학식을 꺼내 보이지 말라. 대신 누군가 시간을 물어보면 조용히 시간만 알려주라. 현명한 사람은 지식에 자만하지 않고 남이 요청할 때 비로소 입을 연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충고하고 싶어 한다. 원하는 것을 지나치게 받으면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파멸해 버리는 법이다.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 험담을 같이 해서 한편인 듯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의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돌아온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됐음을 가르쳐줘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재치 있게 말해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하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의 말이 맞다라는 뜻이다. 나름 우리 각자는 다 개인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부정적인 말, 험담, 불필요한 조언을 넘어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마라. 8번째, 남 탓하는 말을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한다. 모든 결과는 내 선택에 의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나의 선택이고 못한 것은 남의 탓이다. 일시적인 자신의 기분을 위해 항상 남 탓을 한다. 여기에는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말을 명심하라.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특정한 선택들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남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지혜로운 자라면 남 탓하며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해야 한다.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무지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다시 실수하지 마라. 이렇게 남을 탓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아는 것이 무조건 맞고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을 수는 없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라. 결코 스스로 다 안다고 자신하지 마라. 나를 비워야만 비로소 타인을 담을 수 있다.
나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타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없다.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와 같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거나 잘난 척하지 말고 한 번 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을 비우고 더욱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법이다.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하라. 비워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다.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9번째, 나의 뛰어난 점을 자랑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거나 겸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드러내고 남들에게 자랑하려 애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허영심이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던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몰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가 나에게 쉽게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베풀물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나의 재능이 알려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나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류의 경우 나의 뛰어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칭찬하고 재능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나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하며 부탁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채운다. 만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비판하는 두 번째 부류가 되고는 한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남이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그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끊임없이 이간질하거나 한다. 따라서 나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은 결코 함부로 할 만큼 쉬운 행동이 아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거든 그저 조용히 그 재능을 활용하라. 남들에게 드러내며 자랑하지 마라. 10번째, 남에게 과거에 잘 나갔던 사실을 자랑하지 마라. 말이 없음을 겪어봐야 말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지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이다.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타인의 말을 2배 많이 들으라는 이유에서이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에게 한 자란이 전해지며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모멸의 대상이 되거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나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랑을 하기 위해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만 한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을 듣고 서로 칭찬해주는 덕담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분위기에 맞지 않는 나 혼자만의 자랑은 그저 떠벌림일 뿐이지
결코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대화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또한 잘 나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과거에 잘 나갔던 사실을 술안주 삼아 떠벌리고는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대단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왜 그렇게 사는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대단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함부로 말끝마다 내세우고 자랑 삼지 마라. 자랑거리는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빛을 잃어버려 자랑이 아니게 되고 그저 초라한 말 한마디가 되기 마련이다. 자랑거리는 남의 입에서 나왔을 때야 비로소 가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법이다. 감사합니다.